166조 쏟아붓고도 가루가 됐다. 중국판 삼성전자, SMIC의 몰락과 K반도체 초격차.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표님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66조 원을 쏟아부으면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166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분의 1, 서울 아파트 11만 채 값입니다. 중국이 2000년부터 반도체 굴기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에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중국의 기세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 속도라면 10년 안에 삼성전자를 반드시 따라잡는다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죠. 실제로 중국 안에서는 반도체 굴기 성공이 눈앞이다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결과는요? 중국 반도체 상위 세계 기업 점유율이 2022년 9.6%에서 2025년 8.6%로 오히려 쪼그라들었습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의 AI 칩 수율, 즉 100개를 만들면 멀쩡하게 나오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30%입니다. 100개 찍으면 70개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해요. 반면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HBM 수율은 80%를 훌쩍 넘습니다. 이게 지금 AI 반도체 전쟁의 현실이에요. 오늘은 SMIC가 166조 원을 쏟아붓고도 왜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K반도체가 어떻게 세계 최고 자리를 지켜내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해, 삼성전자는 조용히 반도체라는 가시밭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시장은 일본이 꽉 쥐고 있었고 한국이 무슨 수로 반도체를 만드냐며 다들 코웃음 치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삼성은 그로부터 36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평택 공장은 1년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아요. 공장이 한번 멈추면 재가동에 일주일, 그동안 수천억 원이 날아가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는 1초를 멈추면 1년이 뒤처진다고 한 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삼성 엔지니어들은 36년간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불량률이 얼마고 이 속도로 기계를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수천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뼈아픈 실패의 기록이 지금 삼성을 지탱하는 가장 거대한 자산이 된 겁니다. 국밥집으로 치면 3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사고를 고아온 비법이 담긴 육수 같은 거예요. 돈 있다고 하루아침에 흉내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면 SMIC는 삼성보다 12년 늦은 2000년에 출발했어요. 중국은 10년 안에 삼성을 따라잡는다라며 돈 보따리를 들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TSMC 핵심 기술자들에게 연봉을 몇 배씩 쥐어주며 스카우트하고 공장을 미친 듯이 지었죠. 심지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줄줄이 나올 정도였어요. 압도적인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금방 삼성을 목 밑까지 쫓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 하듯 초반에 전력 질주하면 결국 중간에 주저앉게 됩니다. SMIC가 딱 그 꼴이 났습니다. 36년간 피땀으로 쌓은 노하우와 실패 데이터, 이건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중국이 맞닥뜨린 첫 번째 절망, 바로 장비입니다. 반도체 핵심 장비, EUV, 극자회선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500억 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이 기계가 없으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딱 하나, 네덜란드의 ASML일 뿐입니다. ASML이 왜 독보적이냐면요. 이 기계 안에 들어가는 부품만 무려 10만 개가 넘어요. 독일의 광학기술, 미국의 광원기술, 일본의 정밀 부품이 합쳐져야 겨우 한 대가 완성되는 겁니다. 전 세계 최고 기술력이 총집결한 기계예요. 삼성은 이 기계를 수십 대 깔아놓고 24시간 돌립니다. 그런데 중국 SMIC 공장엔 이 기계가 단 한 대도 없어요. 미국이 2019년부터 중국엔 절대 팔지 마라고 ASML의 멱살을 틀어주었거든요. EUV 핵심 부품이 미국산이라 네덜란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독이 오른 중국은 구형 장비 DUV로 우회를 시도했어요. 대표님들, 프린터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EUV는 한 번에 선명하고 깔끔하게 딱 찍어냅니다.
DUB는 흐릿한 걸 선명하게 만들겠다고 같은 종이에 3번, 4번 겹쳐 도장을 찍는 방식이에요. 결과는 뻔하죠. 잉크가 번지고 종이가 찢어집니다. 실제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이 방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미국 제재를 뚫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요. 전문가들은 DUB 7나노 공정은 EUB보다 생산 비용이 40에서 50% 더 비싸다고 말합니다. 100개 만들면 70개가 쓰레기. 원가는 삼성보다 서너 배 비싸니 아무리 팔아도 믿지는 장사예요.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2025년부터 DUB마저 중국 수출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우회로마저 차단당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계보다 더 무서운 약점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바로 소재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릴 때 반드시 필요한 포토레지스트라는 특수 액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를 그리는 특수 잉크예요. 아무리 2,500억짜리 최고급 기계가 있어도 이 잉크가 없으면 반도체는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잉크의 70%, 최첨단 잉크의 95%를 일본이 독점하고 있어요. JSR, 도쿄 오카공업 같은 일본 기업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이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잉크가 마트에서 파는 우유처럼 신선식품이라는 겁니다. 유통기한이 고작 6개월에서 1년, 돈이 아무리 많아도 10년치를 미리 창고에 쌓아둘 수가 없어요. 매달 일본에서 배달을 받아야만 공장이 돌아갑니다. SMIC는 구형 장비로 도장을 여러 번 겹쳐 찍다 보니 이 잉크를 남들보다 4배 더 씁니다. 일본 의존도가 극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만약 일본이 오늘 당장 중국엔 안 판다고 선언하면 166조 들여 지은 반도체 공장이 몇 달 안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합니다. 비싼 밥솥은 있는데 쌀이 없어 밥을 못 짓게 됐다는 단식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똑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삼성 반도체 끝났다며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우리는 불굴의 의지로 5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어요. 동진 세미캠 같은 우리 중소기업이 해냈고 심지어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뺏길 수 없다며 아예 한국 송도에 공장을 지어버렸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제 일본이 목줄을 쥐고 흔들어도 끄떡없는 안전장치를 갖췄습니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일본 처분만 바라보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 경제학의 꽃, 냉정한 돈 계산을 해볼 시간입니다. SMIC의 2024년 매출은 약 11조 6천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성장한 것 같죠? 속을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1년 31%에 달했던 순이익률이 2024년 6.1%로 급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4년 SMIC 영업이익의 87%가 중국 정부 보조금이라는 겁니다. 보조금을 빼면 사실상 적자, 숨만 쉬어도 돈이 새는 좀비 기업이에요. 중국 정부가 뒤에서 계속 돈을 쥐어줘야만 겨우 버티고 있는 겁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2024년 매출 66조, 영업이익 23조 돌파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5년 3분기 단 한 분기에 영업이익 11조 3,834억 원, 영업이익률 47%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었어요. 삼성전자도 2024년 반도체 부문에서 15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핵심 무기 HBM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HBM은 AI 두뇌를 팽팽 돌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초고속 메모리예요. 챗 GPT, NVIDIA, HA6 AI, 칩, 구글 AI 서버, 이 모든 것에 HBM이 들어갑니다. 이 HBM 시장을 누가 쥐고 있을까요? SK하이닉스 62%, 삼성전자 17에서 22%, 합산 80%, 5개 중 4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SK하이닉스 부스를 직접 찾아와 친필 사인을 남기며 메모리를 못 줘서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가 공급 멱살을 쥐고 있으니 그 회사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중국의 HBM 점유율은요, 0%입니다. 만들 줄조차 모릅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들려면 밉든 곱든 한국산 메모리를 써야만 하는 구조예요.
우리가 전 세계 AI 시장의 멱살을 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들,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입니다. 국민이 아무리 힘들어도 국가가 마음먹으면 매년 수십조 원씩 반도체에 무식하게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예요. 최첨단 3나노를 포기했더라도 냉장고, 자동차, 가전에 들어가는 구형 반도체 시장에선 이미 점유율 60%를 넘기며 무서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이 저가 공세에 밀려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DUV로 3나노 칩을 만들겠다며 화웨이와 손잡고 신기술 개발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수율이 형편없어서 상업화는 어렵지만 중국의 집요함을 절대 우습게 봐선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승리를 지켜내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째, 멈추지 않는 초격차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사를 만들면 HBM5, HBM6로 계속 도망가야 합니다. 1초를 멈추면 1년이 뒤처져요. 둘째, 소재 독립입니다. 일본이 또 언제 변심할지 모릅니다. 잉크와 장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진짜 독립이에요. 셋째, 핵심 인재 보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은 수십 배 연봉을 부르며 우리 엔지니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 두뇌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66조 원을 쏟아붓고도 중국 반도체가 가루가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선 시간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이 자본주의의 냉혹한 진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국 반도체의 눈물겨운 헛발질과 36년간 묵묵히 세계 1위 자리를 지켜온 K반도체의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를 호령하는 우리 기업들의 저력, 참으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K반도체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해안이 담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날씨 많이 춥습니다. 대표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 밤도 편안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